지금부터 공튀기기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뉴 컴포지션,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컴포지션 메뉴에 뉴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 하고 얘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이제 필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얘가 뉴 컴포지션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 단축키도 컨트롤 N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요 컴포지션 세팅 요 창 열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공튀기기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 여기 컴포지션 네임 여기다 공튀기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공튀기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영상을 풀 HD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있는 글씨 부분 있죠. 여기 1920 적어주시면 되고, 헤이트는 1080 적어주시면, 자, 여기 16대 9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퀘어 픽셀 있는데 픽셀 사이즈를 정사각형으로 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픽셀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최대로 확대를 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도요. 사진이 이제 네모난 점들이 막 생겨요. 그죠? 마인크래프트처럼 막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부분들 픽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픽셀을 사각형으로 쓰겠다. 정사각형으로. 얘가 만약에 사이즈가 여기 눌러서 보시면 소수점도 나오고 1이 넘어가는 크기도 나오는데, 자, 얘가 가로 사이즈가 좁거나 넓거나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숫자가 바뀌어져 있는 걸로 하시게 되면은 영상 자체가 옆으로 늘어나거나 위로 길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퀘어 픽셀 요거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라 국가마다 좀 달라요. 아직까지 그 이제 CRT 모니터 같은 거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저희처럼 지금 LED 모니터를 사용해서 뭐 HD 사이즈 모니터를 쓰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4:3 사이즈 있죠. 옛날 TV. 그 사이즈로 사용을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아니면 TV 크기가 좀 다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오더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무조건 스퀘어 픽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자,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이게 프레임 퍼 세컨드.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FPS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F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1초에 몇 장의 이미지가 돌아가느냐? 요게 몇 장의 이미지가 이제 흘러가느냐 얘긴데, 자, 이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 TV 부분, 영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에서도 뭐 만약에 뭐 시그니처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급 세단 자동차 이제 뭐 그런 지금 뭐 중형 세단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지, 이제 광고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 간단한 뭐 시리얼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무슨 보험회사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다 달라요. 요게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약간 고화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화질. 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모바일에서도요, 카메라 기능 중에 30프레임이 있고 60프레임이 있어요. 동영상 촬영을 할 때. 30프레임일 때하고 60프레임이 할 때하고 여러분들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요거, 게다가 여러분들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또 150프레임, 120프레임, 130프레임 막 이래요. 요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걸로 촬영을 하면 저기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모션이 다 찍힙니다. 빗방울 모션 찍히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찍히기 때문에, 자,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고화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약간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스톱모션 약간 뚝뚝 끊기는 애니메이션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뭐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서 지점토로 만든 뭐 그런 애니메이션 한 컷 한 컷 사진 찍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스톱모션인데 약간 이제 15프레임, 8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초에 8장 이미지, 15장 이미지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그냥 30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30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것도 위에서 이제 오더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를 뭘로 해주세요 라고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30프레임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것도. 자, 그 다음에 뭐 스타트 타임 코드 요거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여기 듀레이션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듀레이션 부분. 지금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해서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듀레이션은 뭐냐면 내가 영상 길이를 5초로 하겠다, 10초로 하겠다, 전체 초반 영상 세팅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10초로 했는데 요 이제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을 요렇게 이제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부분에서 여기는 처음은 여기는 이제 프레임을 얘기하고요. 맨 끝은 프레임. 자, 30프레임이면 1초예요. 그죠? 얘가 30이 되면 여기가 1이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초예요. 세크. 그리고 자, 초도 60초가 넘어가면 1분이 되겠죠. 그죠? 1분. 미닛. 그 다음에 이제 60분이 넘어가면은 자, 1시간으로 갑니다. 여기. 아워로 가는 거죠. 자, 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작성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5프레임 영상을 만들 거다. 5프레임짜리 영상. 그럼 5프레임 그냥 5라고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5초로 가겠다. 그러면 5.0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5.0. 그리고 그러면 이제 5분으로 가겠다. 5분으로 가겠다. 5.0.0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5시간으로 가겠다. 그러면 5.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만들 때 몇 초짜리 영상을 먼저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할 거냐. 자, 5초 진행을 할 거예요. 5초. 5초로 컴포지션 세팅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 5.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듀레이션에다가 자, 5.0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5.0을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나와요. 5.0 is 5초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30프레임이다 라고 표시가 뜨는 겁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배경색인데 이 배경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배경을 나는 배경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빨간색 배경을 깔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빨간색을 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완성해서 출력을 하고 나면 빨간색이 안 보여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 작업할 때 작업 배경이라고, 그러니까 작업 환경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공튀기기 모션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일단 타이틀을 좀 한번 적어 놓고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요렇게 요 타입 툴, 글씨 쓰는 툴입니다. 글씨 쓰는 툴이고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그냥 여기 이제 검은색 공간에다 컴포지션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공튀기기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튀기기 좀 이름이 이상하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얘는 글씨 쓰는 툴이고요. 얘는 글씨 쓰는 툴이고 이렇게 T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요 커서는요 셀렉션 툴입니다. 셀렉션 툴이라서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 어떤 기능이든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요거를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반드시 요거 눌러 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얘는 V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에다가 좀 오래 이렇게 갖다 놓고 계시면은 옆에 얘도 타입 툴 컨트롤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단축키도 다 나와요. 표시가 다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잘 보시면서 얘는 단축키가 뭐였지? 라고 궁금하면 마우스를 그냥 갖다 대시면 이렇게 메뉴창, 그러니까 요 이제 설명창이 이렇게 뜹니다. 자, 요거 공티기 글씨 작성하셨으면 얘는 위에 여기다 좀 올려 놓을게요.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지 좀 표시를 좀 해주는 거고요. 자, 글씨를 쓰시고 나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캐릭터라는 패널이 생깁니다. 캐릭터 패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씨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글씨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상도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서 색상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라고 그래가지고, 요 텍스트 컬러 요 색상 선택을 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OK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글씨색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글씨 크기도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글씨 크기도. 그래서 볼드체 약간 좀 두껍게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튀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공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 공은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윈도우 창 열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여기다가 제가 전 시간에 했었던 이미지도 좀 있어서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뜨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자, 이렇게 이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좀 작성을 해서 이름을 좀 작성을 해서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장해 주시고 여기에 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불러오는 거 진행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공튀기기라고 해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컴포지션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공튀기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운받은 그 이미지를 여기에 불러와 줄 거예요. 요 부분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 또 임포트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임포트 파일. 자, 방금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그 공 이미지 있죠? 자, 그거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 이미지를 여기에 이제 불러와 주시면은 자, 선택하고 OK 눌러주시면 불러와줘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지를 불러왔지만 나는 이제 공튀기는 음향 소스도 좀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음향 소스를 찾아서 여기에도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영상을 뭐 배경으로 영상을 깔고 싶다 그러면 또 영상을 여기 소스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든 사용하시면 되고 자, MKV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촬영을 직접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영상을 소스를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파일이 확장명이 MKV라든지 자, 요런 거는 지금 아직 어도비에서 자, 사용이 안 돼요. 이게 요거는 안 되니까 웬만하면 MP4 정도 AVI 정도 그다음에 MOV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 확장명이죠. 자, 확장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요 볼 일러스트 저희 다운받은 거 있어요. 그죠? 요거를 여기 밑에 레이어에다가 여기까지 끌어내려 주세요. 끌어내려서 여기다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공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공만 남겨놓고 다 지워줄 거예요. 공만 남겨놓고 흰색 부분을 지워줍니다. 외곽 부분을 다 지워줄 거예요. 자, 여기 공을 선택해 주시고요. 공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쓸 거는 이제 마스크 기능입니다. 마스크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반드시 공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레이어가 여기 위에 도형 툴이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 자 얘를 길게 눌러 주시면요. 얘를 꾹 길게 눌러 주시면 오른쪽에 렉탱글, 뭐 라운디드, 엘립스, 폴리곤, 스타 이렇게 있는데 자 공은 둥글죠. 그래서 엘립스 툴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줄 건데 드래그해서 자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요 그리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원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죠? 조금 크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살짝 조금 크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얘를 여기 공에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죠? 공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이번에는 여기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부분 여기 동그라미에 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위아래 좌우 해가지고 4개의 점이 보이실 건데 자 얘 하나만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얘 하나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죠? 얘를 이동시켜서 원에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왼쪽에 맞춰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려서 오른쪽 끝에 맞춰주시고 이렇게 얘도 위아래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이 굉장히 커요, 그죠? 이제 공 사이즈를 좀 줄여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열고 닫는 게 있어요. 열고 닫는 항목. 이 열으시면 이 마스크라는 항목이 있는데 방금 저희가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거기 위에 도형을 그려서 마스크 기능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레이어를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 지금 레이어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지만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도형을 그리시게 되면요. 쉐입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도형 레이어가 하나 새로 생겨요. 거기 위에 도형을 생기는 건데 얘는 마스크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도형입니다. 도형 이미지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우실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지워집니다. 요거 자 이번에는 이제 크기나 이런 거 조절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트랜스폼 여기 옆에 눌러서 이제 열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자, 뭐 엉커 포인트, 중심점 위치라든지 자, 포지션, 위치, 스케일, 크기, 로테이션, 회전, 오퍼시티, 투명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 이 스케일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 누르지 마세요. 지금 여기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파란색으로 뭔가 하나 더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눌러서 회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에서 지금 현재 1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앞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매듭져져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콘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 여기 숫자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예요. 요게 그래서 앞에 걸 움직이면 뒤에 것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숫자가 앞에 거에다 6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뒤에 숫자도 당연히 60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풀면은 얘네 각각 따로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숫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지금 다 2개씩 있어요. 그죠? 2개씩 있는 것도 있고 하나씩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2개씩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영상 모션은요.
2D 공간입니다. 2D 공간이라서 좌표가 X좌표랑 Y좌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좌표랑 Y좌표. 그래서 자, 요 크기도 X축 크기, Y축 크기, 포지션 위치도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중심축 위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사이즈를 줄여줄 건데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지만 눈으로 보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뭐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숫자가 작아지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숫자가 높아집니다. 숫자 위에서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사이즈를 요 공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36%까지 줄었네요. 자, 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즈까지 줄였어요. 자, 공튀기기는요, 말 그대로 여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요. 여기서 튕겨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또 속도가 줄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자, 속도가 여기 위에서 떨어질 때는 자, 가속도가 붙어요. 그죠? 점점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죠? 자, 물리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과학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여기서는 점점 빠르게 떨어진다. 여기서는 점점 느리게 올라간다. 또 점점 빠르게 떨어진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그런 가속도 붙는 부분, 속도가 점점 붙는 거, 점점 느리게 올라가는 거, 그죠? 왜? 중력의 값을 받고 있으니까, 그죠? 요런 개념이라고만 여러분, 저희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직접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 요 부분 이제 스케일 부분 설명을 했는데, 자, 트랜스폼 여기 안에 보시면 자, 요 항목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레이어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열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데 얘네들이 항목이 여러 개가 생기면요. 이거를 또 다 열어놓고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여기 보여지는 요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나는 듀얼 모니터 쓰기 때문에 얘를 좀 길게 해서 옆으로 빼서 길게 놓고 쓰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작업하는데 되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거 각각 개체별로 요거 이제 항목별로 단축키가 좀 있어요. 단축키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포지션은 자, 단축키가 P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S입니다. 로테이션은 당연히 R이겠죠. 자, 여기에 오퍼시티는 자, 단축키가 O가 아니에요. 얘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해가지고 투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T가 있어요. 왜? 얘는 이제 저희가 영상 툴이잖아요. 영상 툴이기 때문에 인점이라는 게 있고 아웃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여기 안에 요거의 단축키가 5예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단축키가 따로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 부분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 부분에 반드시 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퍼시티를 O로 안 하고 T라는 단축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뭐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좀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P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포지션 항목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포지션 부분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데 이 현재 지금 공 위치가 저희가 중심점이 만약에
마스크를 내가 여기다가 씌워놨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씌워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의 중심점이 처음부터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 위치도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줄 수 있었지만, 만약에 마스크를 내가 다른 데다가 세워놓고 얘를 움직이려고 할 때는 얘도 중심점이 가운데 있어야 공이 회전하면서 튀잖아요. 이동을 할 때는. 그래서 회전시킬 때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자, 요 마스크를 하다 보면은 이 기준점이 약간 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완전히 정 가운데로 좀 배치를 해주려고 해요. 여기도 뭐 정 가운데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펜 비하인드라는 이제 툴인데, 요거 펜 비하인드 툴. 자, 얘는 뭐 단축키가 Y인데 저도 잘 안 써요. 그냥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제가 눌러서 사용을 하기는 해요. 자, 여기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공 가운데 있는 요 중심점, 요게 이제 중심점입니다. 이렇게 요거 얘를 잡고 이동을 시켜 주시면요, 중심점이 이동이 돼요. 그죠? 중심점이 이동이 되고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여기 정 가운데다 배치를 해주고 싶어서 얘를 끌고 오면 되는데, 정 가운데 내가 못 맞추잖아요. 그죠? 이제 옮기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요, 얘가 이렇게 스냅으로 가운데 배치가 됩니다. 요 점, 라인, 점, 그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스냅 기능으로 딱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하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맞춰 주셨으면은, 자, 셀렉션 툴 쓰시면 되는데, 몇 번 툴 쓰고 사용하려고 했더니 자꾸 귀찮은 것 같아요. 단축키를 V를 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한글도 쓰고 하기 때문에 한영키가 눌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면, 한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단축키가 안 먹어요. 당연히도. 그죠? 그래서 요거 확인을 좀 하시면서 단축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얘도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죠? X축이 Y축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가로 방향은 X축이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Y축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지금 수치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수치 값은요, 여기 왼쪽 끝부분이 0,0이 돼요. 그리고 우측 하단이 1920에 1080이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뭐냐? 밑으로 내려갈수록 플러스 값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반대쪽으로, 여기서 반대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위로는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밑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셀렉션 툴로 일단 공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좀 옮겨 놓을게요. 아니면 그냥 여기 가운데다 놔주셔도 됩니다. 여기 가운데 위에다가 좀 놔주시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모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요 토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스탑워치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토글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토글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는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토글이 바뀌어요. 여기를 이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얘는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얘를 하고 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움직여 놓고 얘를 다시 한번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비활성화돼요. 그럼 애니메이션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냥 애니메이션이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얘한테 움직임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하면은 처음에 한번 누르고 절대 토글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토글을 나도 모르게 눌러놓고 다시 한번 풀어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다시 왔는데 얘 작업한 게 없어졌어요.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공은 위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위에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제자리 통통 튀는 모션을 할 거예요. 제자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에다 배치하고 토글을 눌러주세요. 여기 이 토글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타임 라인 쪽에 여기에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이렇게 생긴 마름모 모양이 여기 하나 생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이게 뭐냐면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키프레임의 역할은 뭐냐?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이 수치 있잖아요. 이 수치. 이 수치가 여기에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가 떨어지는데, 자,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테니스 공을 밑으로 그냥 손을 놓고 떨어뜨렸다라고 봤을 때, 1초도 걸리지 않는 속도로 툭 떨어져요. 그죠?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10프레임 정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 이렇게 이제 뭐 펜총 모양의 있고 그리고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여기 써 있죠.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자, 커런트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움직여서 드래그로 움직여서 여기 10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주시면 돼요. 10프레임. 나는 여기 제가 화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간 해상도가 좀 다르면 제가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움직일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숫자가 움직이실 거예요. 여기 요거 아니면은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나는 뭐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업할 때마다 몇 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인디케이터 움직이는 게 힘들다. 그럼 여기 여기 숫자 부분 얘 클릭해서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그러면 인디케이터 위치가 이렇게 20 입력하면 20프레임으로 이동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는 시간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다만 나는 30프레임이라는 게 1초인 거는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또 000 지금 제 거는 20프레임 잡혀 있는데 10프레임으로 옮겨 놓고 보시면 00010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00010 돼 있을 건데 이거를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프레임으로 입력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30프레임이 1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은 여기다 직접 요 프레임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요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요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걸로. 자, 그럼 1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얘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위치 값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끌어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끌어내리실 때 Shift 키를 또 추가로 눌러주시면은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요거를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이동 경로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인디케이터를 좌우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여 보면요. 얘가 움직입니다. 요 경로로, 그죠? 요 경로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얘가 여기서 이제 또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할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지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공이 한번 튀면 얘가 다시 여기 처음 위치까지 올라간다거나 얘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거나 하지 않아요. 점점 높이 뛰는 그 힘이 줄어들면서, 그죠? 통통통통통 바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를 한 여기 이동 경로에 한 반까지만 올려줄 겁니다. 반까지만. 어디서? 자, 10프레임 뒤에. 그러니까 현재 10프레임인데 20프레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20프레임.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토글을 눌렀으면 인디케이터를 움직이고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토글이 눌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토글을 누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고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프레임으로 움직였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줘야겠죠. 자,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리는데, 자, Shift 키를 또 중간에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얘가 위에서 밑으로 왔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얘가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10프레임 뒤에. 10프레임 뒤에 떨어질 건데, 자, 바닥은 항상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손을 잡고 내리시다 보면요, 그 바닥이 달라지겠죠. 조금 1mm라도 0.1mm라도 달라지겠죠.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는데 똑같은 위치로 가려면 제가 여기 X축과 Y축의 수치가 여기 키프레임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바닥에 있을 때가 얘가 지금 위에 있을 때고 얘가 아래에 있을 때고 얘도 위에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아래에 키프레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요거 키프레임이 바닥에 있을 때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복사 붙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 붙이기는 자, 단축키 컨트롤 C 복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붙이기예요. 붙이기. 자, 지금 요 기능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키프레임을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3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30프레임. 여기 30프레임으로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 바닥에 있을 때 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인디케이터가 지금 여기 30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요. 내가 복사한 키프레임이 현재 있는 인디케이터 위치에 붙여져요. 요게. 그래서 요거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복사 붙이기. 그러니까 저장한 키프레임을 저장값을 거기다 또 붙여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 방법이 생겼죠. 얘를 10프레임 뒤에 또 반 정도 올려주시면 되고요. 10프레임 뒤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또 되는 겁니다. 10프레임 뒤에 반 정도 올려주시고 10프레임 뒤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주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100프레임까지 가볼까요? 자, 110프레임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내려왔다가 80에 올라가고, 자, 붙여넣기. 다음에 올라가고, 110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예, 110프레임까지 딱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진행을 하실 때, 여기 공간이 너무 작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좀 확대를 하고 싶잖아요. 주민을.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면요. 이렇게 주민이 됩니다.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면 요게 되고, 마우스 휠을 꾹 눌러주시면요. 미드 클릭이라고 얘기해요. 중간 클릭을 해주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커서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커서를 휠을 눌러주시면. 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겁니다. 이거 눌러주면 손바닥이 되는데 이 상태로 위로 올려주시면 이게 당겨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까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화면을 꽉 차게 해주는 방법은요. 꽉 차게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방법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400%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0%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눌러서 메뉴에 핏을 눌러주시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플레이를 좀 해볼 건데요. 저희 여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큰 산과 작은 산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 여기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가운데 스크롤을 작은 산 쪽으로 밀어줄 겁니다. 드래그로 작은 산 쪽으로 밀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산 모양을 클릭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5초짜리 컴포지션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는 방식을 프레임 보는 방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150프레임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150프레임까지. 자, 요 상태에 보시면은 요거 기능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회색 얇은 거는 얘를 여기 파란색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게 뭐냐? 여기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는 기능입니다. 요게 자, 밑에 요 굵은 회색 띠가 있죠. 얘는 작업 영역을 나타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파란색 요거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되고 그 옆에 마커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얘를 잡고 움직여 주시면은 자,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다 쓰느냐? 내가 부분적으로 작업할 때 그 부분적 작업하고 플레이해서 그 부분만 보는 그러니까 구간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간 반복.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으로 추출할 때도 난 여기까지만 렌더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넘패드에 있는 숫자 0 있죠. 넘패드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패드 숫자 0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자, 이번에는 공처럼 튀기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할 파트가 있어요. 그래프 부분입니다. 그래프 에디터. 애니메이션을 처음 배우실 때 이 그래프 에디터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자, 요거 하나만 좀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눌러주시면, 요 그래프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단 형식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요거 똑같이 맞춰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그래프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래프가 보이시려면 일단 먼저 요 포지션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일 거고요. 이거는 현재 스피드 그래프입니다. 제 것처럼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눈알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뭔가 차트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두 번째.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거. 요거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쓸 거는 일단 먼저 에디트 밸류 그래프입니다. 에디트 밸류 그래프.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나와요. 초록색은 Y축 값, 빨간색은 X축 값인데 저희가 지금 공튀기기에 움직여준 게 세로 방향으로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X축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수평한 거고 Y축만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X축하고 Y축을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조절이 되는데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 X랑 Y를 아예 분리를 시킬 거예요. 지금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경우죠. 하나로 돼 있는데 얘를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Separate Dimen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X축하고 Y축을 분리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분리시켜주는 기능이라서 별도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X 포지션과 Y 포지션으로 잡혀 있죠. 저희는 X는 안 쓸 거고 Y만 쓸 거예요, 먼저. 그래서 자, 요거를 지금 여기서 꺼주시게 되면 둘 다 꺼지게 돼요. 왜? X하고 Y가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빈 공간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 해지가 되고요. 선택 해지가 된 상태에서 X축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축만 이렇게 살아남게 돼요.